네, 시장이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요. 2,600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뭐 2,700, 800 가면 좋겠고 그랬지만 당장은 지수보다는 이제 섹터 내 움직임이 종목 얘기가 훨씬 더 궁금합니다. 시장의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 얘기는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지난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고 또 주말에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면서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일단 뭐 우리 소비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내가 소비를 조금 줄이고 그렇죠. 기다리기 마련인데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계절성 부분도 분명히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이제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번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낮게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시면 그때도 이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연초에는 소매 판매 데이터 자체가 조금 부진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좀 땡겨 소비를 해서 연초에는 조금 쉰다. 그렇죠. 이런 느낌도 있을 수 그런 느낌도 좀 계절적으로 좀 있겠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제 또 2, 3월 달에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은 회복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혹시라도 뒤에 나오는 데이터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어쨌든 소비로 지탱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소비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데 연준은 사실 지표를 좀 차분히 확인하겠다는 그런 기조잖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건데 그래도 시장은 기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미국의 소비가 흔들리면 금리 인하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다시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만 하더라도 7월 달도요. 7월 달하고 여기 거의 9월 달이죠. 9월 달도 동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은 약간 인하 쪽으로 바뀌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아직까지 신중하게 조금 더 지켜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번 소매 판매 데이터로 인해서 약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생기고 있다.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의 동결보다는 인하를 기다리시는 심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오늘 우리나라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0년물 금리가 4.65에서 이 지난주 말에 4.48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앞으로 그러한 이제 데이터들에 따라서 이 시장금리, 10년물 금리의 흐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차분하게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인데 작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진할 때는 보통은 좀 홀수가 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짝수예죠, 짝수에. 원래가 홀수이니까 그죠? 짝수에 부진했다면 그 다음 홀수에는 조금 반등하는 경우가 회복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코스닥처럼 두 자리 이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더 이상 안 빠지거나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은 뭐 연초잖아요, 그죠? 연초까지의 분위기는 코스닥, 코스피가 글로벌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당히 종목 장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지금 최근에 여기 평균을 돌파해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22조까지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섹터별,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탁금으로는 자금 유입이 아주 크게 들어오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금들이 여기 갔다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레인보우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다른 쪽이 움직이니까 또 예. 팔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제한된 유동성 하에서 종목 섹터별로 좀 빠른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뒤늦게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길목을 지키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길목을 지킬 만한 그래서 종목을 네.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뭐 고객의 탁금은 약간 후행적이니까요. 장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란 말씀이고요. 주요 섹터 가운데 뭐 방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불을 뿜고 있고요. 조선은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관련해서 폴란드의 40조 원 그 원전 프로젝트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원전 관련 쪽에서 좀 늘리고 있는데요. 원전 또 미국은 LNG 수출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 뉴스가 좀 많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왔으니까 요거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을 때 보통은 시가가 한 10% 정도 하락해서 출발하는 경우도 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뭐 마이너스 한 5% 전후로 좀 출발을 했다가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3%까지 돌려놓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지난주에 뭐 이슈가 좀 있어서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급등했는데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질 가능성도 그렇죠.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3% 플러스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면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뉴스가 그렇게 이 원전 관련된 이 생태계에 타격을 주는 뉴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좀 약간의 센티의 좀 부정적인 정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지금 뭐 원점으로 재계약, 뭐 계약 재검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폴란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요. 뭐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으로서 원전은 좀 보강을 하는 바람이 글로벌리 지금 진행되는 이 바람의 방향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남들이 관심을 좀 안 가질 때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또 배에도 이제 원자력을 이렇게 접목한다는 SMR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10몇 %씩 막 오르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나중에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근데 모멘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그 진행 방향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주말에 나온 이야기는 에너지부 장관이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LNG에 대한 좀 첫 수출 승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제가 봤을 때 LNG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광이라든지 성강밴드 이 LNG 프로젝트에 많이 들어가는 피팅.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사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실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LNG 프로젝트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조선 기자재라든지 LNG 프로젝트 밸류체인 뭐 S&T 에너지도 그렇고요. 이들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트럼프 이제 행정부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조선 기자재들이라든지 LNG 밸류체인한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적들이 사실 발표되고 있는 실적 시즌인데요. 뭐 대체적으로 부진한데도 뭐 2차전지 이런 데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실적이 좋은 섹터가 또 의료기기 업체들 뭐라고 하는데 역대급 실적인데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까? 아까 이제 좀 볼만한 섹터 얘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휴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주가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나오고 주가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휴젤도 좋지만 오히려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직까지는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저는 휴메딕스를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인데 이 휴메딕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시술 중에 수술이 아니라 시술 중에 필러가 있고 보톡스가 있고 뭐 레이저, 스킨 부스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러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는 보통 우리가 약간 함몰된 뭐 얼굴에 조금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필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 저도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도 필러가 접목이 된다.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휴메딕스는 필러, 톡신, 뭐 그다음에 안과용,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쪽은 이 브라질 쪽의 영역 수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브라질이 미용 쪽의 이 시술에 상당히 이제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예. 근데 브라질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올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4분기 실적까지 매출액 이 연결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움직이는 위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브라질에서의 숫자에 따라서 더욱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그림은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보다 검은색 그래프가 영업이익 성장률인데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즉 회사가 뭔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서스도 노란색인데요. 1년 뒤에 영업이익을 지금보다는 더 벌 거다라고 위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자, 요거는 파란색은 내수고 빨간색이 수출입니다. 역시 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수출이 올라간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보통은 우리가 앞면에다가 이제 얼굴에다가 이제 필러를 많이 하는데 브라질이라든지 해외 쪽에서는 몸에다가 바디 필러라고 해서 특히 엉덩이 쪽 이런 쪽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확장이 되고 있어서 뭐 얼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올해 실적까지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기업발상 투자 시장 전략과 함께 또 관심 가질 섹터 피부 의료기기 휴메딕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